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업투자자 랭킹 24,589등 베이지컬리입니다. 현재 시각 8월 28일 오후 5시고요. 변명 안 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말에 진득하게 횡보를 하고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반대로 갔습니다. 비실비실 내려가더니 크게 쏟았죠. 틀려서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직전 영상을 참고하신 분들께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빠르게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황 분석 들어가 볼 텐데요. 우선은 제가 보던 상승장 관점이 강제로 없어진 관계로 새로운 관점을 들고 왔습니다. 과연 합리적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는 않고 몇 가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고점은 똑같은데 저점은 올라오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형성했었고요. 그것을 돌파하며 급등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센딩 패턴이 발동됐던 구간 약 62K 수준을 재이탈하며 패턴이 무효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어센딩 패턴으로 인한 추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해석. 이때 어센딩 패턴의 발동점이었던 62K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상황입니다. 주말 이틀 동안 횡보하던 비트코인은 또다시 이틀 동안 내려갔습니다. 이 내려간 모습이 마치 미끄럼틀처럼 생겨 먹었는데요. 이건 뭐 차트로 장난질 치는 것도 아니고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이런 차트가 어딨어요? 그리고 미끄럼틀 끝에서 추락을 해버렸네요. 그리고 이 추락을 시작한 지점이 어디냐? 공교롭게도 62K입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어센딩 패턴 발동점이랑도 겹치죠. 이 폭포수처럼 떨어진 62K를 복구해 주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비트코인 CME 차트를 보게 되면요, 오늘자로 새로운 갭이 생겼습니다. 아니, 오늘은 주말도 아닌데 갭이 왜 생기냐? 갭은 주말에만 생기는 거 아니었냐?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죠. 사실 CME 갭은 평일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CME 차트는 평일에도 1시간가량 차트가 멈춥니다. 바로 오전 6시부터 오전 7시까지 딱 1시간 동안은 거래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대체로 이 1시간 사이에 큰 변동이 나오지는 않으니 평일에는 갭이 생기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1시간 사이에 큰 변동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는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큰 하락이 바로 이 시간대에 터졌죠. 그 과정에서 주말도 아닌데 CME 차트에는 갭이 발생해 버렸고요. 이 갭의 위치가 우연찮게도 62K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62K라는 가격은 세 가지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과거 어센딩 발동점이기도 하고요, 폭락 발생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CME 갭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2K를 복구하냐 못하냐,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죠. 만약 안전하게 트레이딩을 한다면 62K를 복구하기 전에는 현물 매집은 기피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62K 복구 확인 후 확인 매매를 하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일봉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일봉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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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저점, 저점. 이 상태에서 또다시 고점이 한번 낮춰진 상태죠. 다우 이론상 긍정적인 모습은 아닌 것. 제 생각에는 이 최저점까지 빠르게 빠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 직전 고점과 직전 저점 사이에서 중장기 횡보를 쳐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0K에서 49K까지의 큰 횡보만 해도 개미는 말라 비틀어지죠. 인정하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상황입니다. 코인글래스 사이트에서 기관들의 매수, 매도 현황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기관들의 상황을 종합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측 끝을 봐주세요. 기관들은 8영업일 연속 매집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어제 8월 27일에 오랜만에 순유출로 돌아섰다. 따라서 이번 하락은 어느 정도 기관의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기관이 실제로 매도한 물량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걸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작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여섯 번째 상황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1시 30분부터 22시 30분 그 근방에 그날의 고점 또는 저점이 결판이 난다는 이론. 21시 30분에 중요한 지표 발표가 몰려있고 22시 30분은 나스닥 개장 시간이죠. 즉 이 시간대를 기점으로 하여 추세가 발생한다는 이론. 그리고 여전히 이 이론이 그대로 먹히는 중입니다. 자, 21시 30분과 22시 30분에 각각 세로줄을 작도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슈가 없으니 빼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 시간대를 기점으로 추세가 발생한다. 쭉 올라가죠. 쭉 내려가죠. 쭉 올라가죠. 쭉 내려가죠. 쭉 올라가죠. 여기는 주말이죠. 쭉 내려가고 쭉 내려가죠. 보시다시피 애매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21시 30분부터 22시 30분 그 근방에 당일 고가 혹은 저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간대에 잘못 걸리면 골로 갈 수 있으니 조심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요약해 볼게요.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영상은 조금 특이합니다. 전반적으로 무슨 관점인지 모르겠죠. 왜냐? 저도 모르겠거든요. 원래는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폭락을 맞은 관계로 강제로 관점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정답을 안다는 양 줄 수도 없는 노릇이죠. 따라서 이번 영상은 오른다 내린다 이런 분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현재 상황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듯 하여 이렇게 영상 업로드를 해봤고요.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 두 가지. 첫째, 62K 복구하기 전에는 상승장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다방면으로 겹치는 자리였죠. 둘째, 21시 30분부터 22시 30분 그 시간을 조심해라. 빡센 타이밍이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모르겠다는 말 길게도 해봤습니다. 혹시나 좋은 관점 포착되면 또다시 영상 업로드 해볼게요. 영상을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2배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지컬리였습니다.